당신 주위에 약간의 미스터리를 만들어라. 메시지를 딱 떨어지게 규명하지 말고 애매하게 남겨둬라.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당신이 궁금하도록 만들어라. 선망의 대상이 되어라. 사람들은 자신을 따분한 일상 밖으로 데려다줄 무언가를 원한다. 새롭고 낯설고 이국적이고 진보적이며 터봇이 되는 무언가를 결부시켜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원한다. 모두가 당신을 욕망한다고 믿게 하라. 가질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 눈앞에서 흔들어라. 그러고 나면 모든 인간에게 잠재된 본능이 나머지를 알아서 처리할 것이다. 현대의 마키아벨리라 불리는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책에 나오는 18가지 법칙 중 5번째 선망의 법칙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망을 얻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가 너무 뻔하면, 즉 당신이 너무 쉽게 읽히고 너무 쉽게 이해되거나 당신의 욕구를 너무 대놓고 보여주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약간 무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당신에게 흥미를 잃을 것이다. 당신이라는 존재에 약간의 냉담함을 섞어서 보여줘야 한다. 마치 그들이 없어도 될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눈에 당신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당신의 정치에 관해 약간의 빈 곳과 모호한 부분을 만들어라. 당신의 의견과 가치관, 취향이 사람들에게 너무 뻔해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신을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가수 마이클 잭슨은 이 게임을 완벽하게 즐길 줄 알았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시장이 자신의 음악으로 포화되고 자신의 공식 석상에 너무 자주 서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앨범을 내는 간격을 조절해서 대중이 그의 음악을 더 갈구하게 만들었다. 인터뷰나 공연의 횟수를 주도 면밀하게 관리했고 노래 가사의 의미에 관해 말하거나 대놓고 어떤 메시지를 선전하지 않았다. 그는 홍보 담당자를 통해 종종 자신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누출했다. 예를 들어 젊음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 고압 삼소시를 사용한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러면 언론은 더 법석을 떨었다. 마이클 잭슨은 수많은 이야기와 루머를 양산했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전략적인 모함을 통해 그는 자신을 끝없는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더 알고 싶고 그의 음악을 소유하고 싶게 만들었다. 당신도 비슷한 선망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라. 절대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마라. 선망에 필요한 두 번째는 금기입니다. 코코 샤넬이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금기를 깨는 디자인의 옷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꽉 끼는 코르셋이나 드레스를 입을 때 샤넬은 남성들이 입던 옷을 가져와 여성성을 더했습니다. 샤넬의 옷은 중성적인 섹시함을 가지면서도 몸에 잘 맞아 움직이기 편했죠.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라는 대상을 약간의 불법적인 것, 통념에 어긋나는 것, 진보적인 것과 연상시켜라. 샤넬이 중성적 느낌을 대놓고 어필하며 성 역할을 무시한 것처럼 말이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이 제안하는 것은 새롭고 낯설고 이국적이어야 하고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처럼 보여야 한다. 기존의 뻔하디 뻔한 것과 이루는 대조가 사람들에게 선망의 끌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가질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 눈앞에서 흔들어라. 인생은 갖가지 짜증나는 한계와 난관으로 가득하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이 제안하는 대상은 부나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 새로운 사람이 되는 법, 심지어 죽음을 전복하는 법과 같은 판타지를 제공해야 한다. 너무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덥석
잡으려 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망에 필요한 것은 욕망의 경쟁 상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코코 샤넬은 모두가 자신의 브랜드를 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기 많은 귀족 여성에게 무료로 옷과 향수를 주는 반면 불법 복제가 이루어져도 이를 내버려 두었죠. 거리에 샤넬을 입은 화려한 여성들이 많아졌고 이를 본 다른 여자들도 인해 그것을 욕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이 당신이나 당신 작품을 욕망한다는 인상을 만들어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당신의 대상에 관한 루머나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라. 사람들은 당신의 대상에 관해 떠들어대기 시작할 테고 입소문을 통해 그 효과가 확산될 것이다. 중요 인물이나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대상에 관해 이야기하게 만들어라.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나 제3자, 제4자를 끌어들여 당신을 놓고 경쟁하게 하라. 욕망의 경쟁 상대를 만들어라. 그 즉시 당신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욕망을 쫓아다니다가 환상이 깨져서 실망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고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다시 또 저 멀리 반짝이는 것, 이국적인 것,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이 나타나면 눈이 커지고 말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다면 이러한 인간의 판타지와 욕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미스터리를 만들고 금기를 활용하고 욕망의 경쟁 상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본성의 법칙을 보다 더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하고 남들이 가진 것을 선망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들이 열광하는 것을 계속 쫓다 보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잃게 됩니다. 선망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생각 없이 쏟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나 자신의 취향과 욕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외로 인간 본성의 법칙에는 상대를 긍정하여 저항을 누그러뜨리는 법,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보는 법, 권위를 연출하는 기술 등을 알려주는데요. 인간을 이해하고 싶다면, 나를 이해하고 싶다면 내 안의 본성을 마주해보세요. 체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